안녕하세요. 오전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29%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2% 조금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대만 증시에서도 그렇지만 반도체 업종이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 관련 섹터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저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계 자본이 그런 것 같은데, 외국계 자본이 어제도 반도체 중심 매수가 이어졌는데 오늘도 1,000억 정도 순매수 중이, 그러니까 크진 않은데 일단 매도 심리, 외국인의 매도세는 일단락된 것 같은 흐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5, 6월 달은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이게 그 외국인들이 특히 6월달, 이 외국인 6월달 엄청 많이 팔았어요. 이게 다 6월달, 5월달, 6월달 매도 물량이었는데 이거를 딛고 이제는 7월 들어서면서 이제 매수 쪽으로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왜냐면 그동안은 코스피가 급등해버리면서 3천에서 9천까지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비중이 너무 높아졌는데 그걸 이제 코스피가 이제 6천대로 떨어졌으니까 굳이 줄일 필요가 없게 된 거겠죠. 왜냐면 그 거의 3,000포인트, 2,500포인트 가까이가 날아갔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미 그 전에 100조 원 정도 가량, 200조 원 가량 순매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빈 곳간을 다시 채워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긍정적인 게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죠. 올리고 나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1,479원, 원래는 1,560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게 1,470원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앞자리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의 그 환차익도 노릴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주가 역시 이제 한국 자산에 대한 가치도 같이 상승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외국인들에게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가 지속적으로 크진 않더라도 연속성을 띠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최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약간 해소되는 흐름이 나타나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과도한 하락은 일부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악재가 나왔거든요. 호르무즈 우회로인 홍해,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그 사우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란 쪽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 홍해, 이 홍해 라인, 그 아프리카, 그리고 이 홍해 라인을 막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좁은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호르무즈 막히고 홍해 막히면은 이제 그 이란, 아니 그 중동산 원유를 수출할 길이 정말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크게 흔들리는 요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을 장초반 반영했지만 이제 빠르게 반도체 중심 매수가 들어오면서 빠르게 반등을 해줬는데, 특히 대만 반도체, 그러니까 TSMC겠죠. 대만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대만 지수도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그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 시작하고 나서 이 남색선이 대만인데 이 대만 지수가 시작하자마자 급등했죠. 급등 2%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그 커플링, 코스피도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같이 상승을 했죠.
약간 딜레이된 지연 시세이기 때문에 선이 약간 밀려 있는데, 어쨌든 대만 증시 개장을 하면서 코스피도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약간 공포 심리가 해소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악재는 남아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홍해가 막히면은 이제 한일,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서 중국은 여러 군데에서 러시아산 원유도 받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도 엄청나게 설치를 해서 중동산 원유만 고집하진 않아요. 물론 수입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중국은 우리보다 나은데, 중요한 건 한국이랑 일본이 중동산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이 물길을 막혀버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엄청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리스크 요인이긴 하다. 그래서 증시에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역시나 반도체가 하드캐리를 하면서 7월 수출이 역대 최대 수출을 찍었거든요. 지금 7월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출 데이터가 제일 빠른 국가인데, 특히 1월에서 20일까지의 데이터가 역대 최대치를 이미 찍었어요. 경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반도체 수출 180% 증가를 하면서 이 기간, 그러니까 7월 1일에서 20일 기간이죠. 이 기간에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수출 데이터를 견인했다. 역시나 어차피 미래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도체가 AI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고, 탄탄해진 AI가 이제는 피지컬 AI까지 진화할 수 있도록,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점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당장 2-3년 내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레버리지 때문이죠. 레버리지 때문에 이게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레버리지로 인한 문제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시장의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통해 이제 증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증시 안정화를 위해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시장에 녹아들게 되면 결국에는 올해도 다시 한번 7,000 회복하고 8,000, 9,000 다시 이전 고점까지 찍으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이 지수라는 게 급등하면은 흔들리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다가 이제 반도체 대란, 반도체 우려들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바닥을 잡게 되면은, 이때도 그랬죠. 이때는 5천 구간인데 5천 구간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수직 상승해서 역사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6,500 부분에서 바닥을 잡고 횡보하다 다시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브리핑에 그렇게 크게 많은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전날 말씀드린 것도 선물에서 크게 매수를 했으니까, 선물에서 매수를 하면 외국인이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미 먼저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도 선물을 사고 있는데, 이게 오후까지 장 마감까지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만약에 막판에 매도를 하면은 그건 안 좋은 시그널이겠죠. 그러니까 이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견조한 수급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찍는 도중에도 코스닥이 0.5% 정도 회복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상승 종목이 코스닥은 2배 넘게
그 상승 종목이 520개밖에 없지만 하락 종목은 1100개가 넘죠. 그러니까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약세이다. 하지만 그 전과 비교를 하면은 막 맨날 사이드카 걸리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안 좋은, 코스닥은 이슈가 있었어요. 코롱 티슈증이 실패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 데이터 결과값이 별로 안 좋대요. 그 전에 HLB는 데이터,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약물 효능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코오롱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안 좋게 만들었고,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약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도 따라 올라가려 할 거예요. 왜냐면 밸류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밸류, 그러니까 가치 있는 기업만 살리고 가치가 없는 기업은 퇴출시키겠다. 그러니까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가치가 없으면은 퇴출 시켜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치를 다시 높여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세 가지 보고 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 초반에는 증시가 제가 코스닥 종목들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안 돌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하지만 역시나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으니까, 일단 거래량이 그 첫 번째 종목은 현대임스예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구간이었고, 즉 이 구간을 웬만해서는 안 깨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 15,000원, 16,000원에서 16,000원 구간을 웬만해서 안 깨려고 했는데 이렇게 깨진 거는 아마 그 지수 코스닥이 1200에서 지금 몇 시죠? 1200에서 지금 700까지 다이렉트로 빠졌잖아요.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 코스닥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한 번도 이 짧은 반등이라 하긴 좀 애매해요. 보통 반등이라고 하면은 찍고 이렇게 반등, 그 바닥 찍고 반등, 이전 주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절반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절반도 회복 못했죠. 그냥 수직적으로 데드캣만 살짝 나왔을 뿐 계속 줄곧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현금 창출력이 괜찮고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라서 얘는 괜찮게 보네. 단기로 안내 나간 거지만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 현대임스는 이제 높은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그 조선업이 호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 대형 인수 합병이랑 이제 그 생산 능력 캐파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돈을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조선업이 호황이니까 그 생산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는 불황일 때 하는 거고 늘리는 거는 앞으로도 호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무 추이, 부채 비율도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역시 지금의 주가는 약간 저평가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저는 어제 최근 이러한 거래량들이 터져 주었으니까 단기 수급이 이렇게 빠르게 들어왔다.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 이걸 들어 올리려 했던 주체가 있을 거고, 만약에 12,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이죠. 이 구간 12,000원에서 14,000원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15,000원, 6,000원 그 이상 상승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왜냐면 거래가 지금 이렇게 빵빵 터지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 소외될 때는 거래가 줄어들어요. 근데 거래량이 이전 그 거래량만큼 회복하고 있죠.
이 라인을 회복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이제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인스는 단기로도 봤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적으로 살펴보면 아침에 드리는 종목은 재무랑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단기 슈팅 가능성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현대임스는 오늘 그 장기적으로도 좋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매출이 성장하는데 주가 차트도 괜찮아 보여서 오늘 아침에 들었던 종목이었고, 두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단기 거래 들어오고 상승 채널 라인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만약에 이거 깨진다 그러면은 탈출하셔야 돼요.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시그널. 아직까지는 살아있죠. 13,000원만 웬만해서 오늘 종가까지 이어진다 하면은 삼각 수렴 만들고 지금 바닥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들어 올리면 1차가 14,000원이고요 2차는 15,000원, 16,000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왜냐면 이 구간에서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아마 한 번은 쉬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구석유도 단기적으로 호르무즈에어 그리고 홍해 이슈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E&M 같은 경우도 얘도 단기적인 종목이죠. 비슷한 흐름이에요. 보통 이렇게 매수가 봉 3개가 양봉을 띄면서 이제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는, 과거 이 라인보다 많이 들어왔죠. 어제까지만 놓고 보면 오늘 데이터는 싹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 봉이 생기기 전에 플리장에서 8시 전후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봉은 아예 없는 걸로 치면은 그 전까지의 거래량이 양호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시장이 좋았으면은 오늘 E&M 쪽으로 단기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제가 하한가 맞고 여기에서부터 물량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물량 들어오면서 거래량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1파, 2파, 하나, 둘, 셋. 만약에 여기서라면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3,500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안 죽었으니까 그럼 단기 상승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 4,5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6,000원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물량이 너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얘들도 아마 단기 자금이 들어오면은 위에 물량 있는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리고 나서 매물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흥구석유는 오늘 E&M 같은 경우에 특히나 단발성 슈팅, 단발적으로 거래량이 최근에 급증을 했기 때문에 단기로 슈팅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종목이라 길게 볼 생각 자체도 없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너무 단기간에 급등 나서 투자주의 종목인데, 투자주의 종목이라고 해서 급등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투자주의 걸리고도 이제 과열까지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노려서 베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주의가 걸렸다는 건 그동안 빠르게 올랐다는 건데 그 주의가 걸린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주의가 걸리고 나서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 그럼 빠져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빠지지 않고 바닥 돈 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반등이 빠르게 나오거든요. 비슷한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돈 썼죠. 3,500원 밑에 구간, 여기에서 계속 돈을 쓰면서 이 구간에서 거래가 엄청 터졌잖아요. 돈 쓴 구간이에요. 돈 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4,500원에서 5,000원 구간이죠. 이 구간, 여기 다음 레벨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제공해 드린다고. 전일 시황이랑 함께 지금 이렇게 관심 종목 언급드리고 있고요. 8시 6분 봉이 캔들 하나 생성되기도 전에 말씀 미리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빠르게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참고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문자 하나 남기시면은 관련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잊지 말고 정보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오전 그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장 마감 후 그 마감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